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구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노무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 상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이유민 공인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유민 공인노무사와 함께 11시 40분까지 오늘 또 노무 관련된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제 20여 분 정도밖에 상담을 받지 못하겠는데요. 앞에 이제 또 특보 등을 듣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자, 노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담들이 가능하십니다. 11시 40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유민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노무 상담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벌써 전화가 왔네요.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764-6335번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작은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기는 하는데 연차 휴가로 차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차 수당을 거의 지급받은 적이 없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 사기업에서도 공휴일이나 유급휴일을 되었다고 하는데 연차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무효 아닌가요? 지금 작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 이제 사장님 빼고 근로자 네.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업체입니까? 한 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유급휴일, 공휴일에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그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갖고 적용 시기가 좀 달라져요. 네.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위 이제 우리 달력에 있는 빨간 날들, 국공휴일들은 유급휴일이 됐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30명 이상, 그 300명 이하의 사업장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리고 30명 미만 5명 이상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소위 국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사기업에서 적용되는 걸로 거의 바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장 규모가 5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아직은 그 달력상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얘기하는 국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 기존의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달력에는 이제 빨간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곤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휴일을 줘야 되는 날들은 그 일요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급주휴일하고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날이 국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일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1년에 뭐 15개 이상씩 주기가 그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 국공휴일에 쉬면서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걸로 약정을 하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 휴무제도 합의라고 하는 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때 네. 사실 네. 근로자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하고는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근로자 대표하고 사실 약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로자분들 개개인 분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마 지금 그렇게 계속 좀 해오셨고 연차 휴가를 차감하는 방식들로 계속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컨대 연차 유급휴가 대체 휴무제도를 합의하셨을 거예요. 아마 사업주 분들께서도 요즘에는 워낙 연차 휴가에 관련한
법정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고 정보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체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네. 그 추석이나 국공휴일을 연차 쓰는 걸로 하고 쉰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 다만 네. 그 혹시라도 이 연차 유급휴가 대체 휴무제도에 대한 합의를 안 하셨거나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쓴 걸로 볼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예.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데. 네, 쉽지는 그거는 않죠. 한번 파악은 해 보시는데요. 예. 그 예. 법률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무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달력상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하는 국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긴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300명부터 30명까지 사업장, 그리고 5명 정도까지는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2022년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게 또 의외군요.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기업조차도 사실 지금까지는 연차 휴가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급휴일. 예. 국공휴일. 예. 여기 이제 유급 휴가를 이제 유휴일.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취업 규칙이라는 것들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예. 취업 규칙을 통해서 그 유급 휴일도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식에 비춰보면 네. 50명 이상 정도 되는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들, 그 정도면 중소기업이죠. 이게. 네, 그 정도부터는 아마 보통 취업 규칙이라든가 뭐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국공휴일들을 보통 유급으로 딱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예. 이제 그 뭐 휴가를 쓸 수 연차 있겠죠. 휴가로 처리할 수 근데 있도록. 예. 그 50명 미만의 좀 영세한 사업장, 중소 이하의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다 부담 그렇죠. 부여해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사업 운영상 국공휴일 안 쉬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휴일을 그걸 연차로 쉬면서 가름했던 거였군요. 예, 그렇죠. 근데 요 연차 유급휴가 대체 휴무제도라고 하는 합의에 보면 그 법에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이날은 그냥 쓰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따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면 노동조합 이제 대표가 이제 아니면 하는 거겠죠. 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과반수 이상한테 선임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그 사람과 대표가 합의를 해서 국공휴일날 쉬되 이날은 연차 휴가를 차감하는 걸로 가름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많이 하죠. 예, 그것이 이제 근데 이제 합의에 따라서 했었습니다만은 그 합의가 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하는 거로군요. 이제 그 시간 어떤 그 차이는 그렇죠. 두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44시간 제도를 하다가 40시간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전에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 주 5일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징검다리 휴무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일이라든가 이럴 때 뭐 작은 업체들은 쉬지 못한다는 그렇죠.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뭐 강제 조항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네, 그렇죠. 예,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쉴 수 있는 휴가권, 휴무권들을 많이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 국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은 알겠습니다. 강제로 소위 쉴수 우리가 있도록. 이야기하는 빨간 날을 제외하고 예, 예. 300인 이상 사업장 네, 지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올해부터 네, 그리고 강제로요. 30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300인 이하 미만 그러니까 30명 이상. 30명. 네. 30명은 내년부터. 예. 그리고 그 이하는 이제 그 내후년부터 된다는 건데. 근데 또 그것도 이제 5명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또 5명. 제가 이제 예.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연차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하면 네. 150%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죠. 알고 예. 계시지만 예. 5인 미만 사업장 그 가산을 안 줘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줘도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뭐 코로나 등과 같이 사정으로 근무를 못 시키면 우리가 휴업이라고 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네. 이것도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또 5인 이하의 또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의 입장도 네. 충분히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제도적인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저도 충분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예를 들자면 한 2010년도쯤 돼서 퇴직금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네. 퇴직금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퇴직금 제도는 지금 현재 5인 모든, 미만도 적용되고요. 예.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모든 사업장한테 퇴직금이 적용되어지죠. 지금은. 네. 근데 그때에도 퇴직금 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는 50%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엔 100%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단계를 좀 밟았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특히나 이 해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연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이 퇴직금 1년 채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네. 뭐 11개월 정도 되면은 네. 해고를 했다. 네. 아주 뭐 거의 루틴하게 그 아주 그냥 당연히 네, 뭐 네, 그런 네. 회사들도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기간제법상으로는 2년 이상 계속 근무시켰을 때 정직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딱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경우에 2년이 딱 되면 계약 만료를 하는 경우들도 네. 많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년 1일 한 사람과 1년에 4로 빠진 사람 예. 이 부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최저임금 뭐 100원, 200원 또 1,000원 올리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또 네. 여론의 또 반발이 굉장히 또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참 고민이 많이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연차 휴가 문제도 그렇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일단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만을 보장해 준다면은 경영에 정말 그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정책적인 또 고민의 결과가 지금 현재 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최근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네. 좀 독특한 그 노무 관련 노동법 관련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재검토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주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퇴직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연차도 잠깐만. 예. 제가 또 상담도 받았는데 전화번호 좀 안내하고 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3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연차 휴가가 아직은 좀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연차 휴가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다면 그 1년을 개근했다, 만근했다 했을 때 네. 1년 단위로 보통 연차 휴가가 며칠 정도에 이제 부여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알고 계시는 게 1년을 근무하면 15개. 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기본으로 15개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해 1년 만근하면 15개, 그 다음에도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네. 2년마다 하루씩 가산이 되는 형태. 2년마다 하루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년마다 하루가 아니고요. 예,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되는데요. 예. 근데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니까 휴가가 없냐라고 네. 하는 비판이 있으니 어허.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월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월 만근하면 하루씩 휴가를 주던 월차 휴가 같은 음. 연차 휴가를 또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근로자가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정상 근무를 쭉 했어요. 결근 없이. 네. 1년을 딱 채웠다라고 하면 네. 이 근로자한테 줘야 될 휴가가 매월 하루씩 만근을 했으면 네. 11월 달까지 만근했을 때 11개가 발생을 하고요. 네. 12월 달 말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을 채웠으니 네. 그때 발생하는 15개에서 총 26개가 발생됩니다. 아하.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월간 단위 연차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지고 네.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15개짜리들만 발생되는데요. 네. 이 1년 미만자들에 대한 연차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네. 최근에 법이 좀 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이제 고충을 토로했던 게 딱 1년 근무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26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거기다가 1년이 거의 끝나는 날, 그러니까 2년차 근무가 끝나면 그때 휴가권이 끝나고 수당으로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26개 거의 뭐 한 달치 월급에 되는 월급을 줘야 되니 이 부분은 좀 너무 부담된다. 목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퇴직금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년 채우면 퇴직금과 또 이제 연차 수당까지 합쳐지니까 갑자기 플러스 2달이 되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월 1일 입사해서 12월 말일까지 한 번도 결근 없이 정상 근무하고 딱 퇴직을 했다라고 네. 하면 이분한테 사업주분께서 지급해야 될 게 퇴직금 1개월분에다가 연차 휴가를 한 번도 안 쓰고 나가는 거니까 26개. 네. 그러니까 한 2달치가 넘어갈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우리 요즘에 월급이라는 게 토요일 날 분을 빼면 실제로 26일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휴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거의 2달치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년치 그 월차 같은 연차는 소멸시효가 딱 1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딱 1년 채우고 나가시는 분한테는 똑같은데요. 네.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해에는 11개만 부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 주거나 아니면 수당을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은 사업장에서 최근에 연차 부담들 때문에 사용 촉진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전 법에서는 요 월간 단위 연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사용 촉진을 할 수 없는 휴가였어요. 아. 그런데 예. 법이 바뀌어서 요 월간 단위 연차도 사용 촉진제도의 대상이 들어왔습니다. 즉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 촉진이 한마디로 그 연차 휴가를 안 쓰면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 휴가를 가라. 예. 이제 촉진한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예. 그다음에 독촉을 하고 예. 그다음엔 최종적으로는 강제를 할 수 있는 예. 제도이긴 해요. 그래서 어허. 아마 이제부터 사업주분들께서는 좀 발 빠르신 분들은 법 바뀌고 나서 이제 월간에 1년 미만 딱 입사한 사람들한테 그 첫 해부터 벌써 이제 사용 촉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라. 예. 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급으로 또 주는 거니까 예, 나중에 수당으로 주던 아니면 그렇죠. 실제로 유급으로 주던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휴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저는 시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제만 안 된다면 근데 너무 강제이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모 회사라고 하죠. 뭐 좀 대기업급 되는데 네. 뭐 보통 이제 뭐 연차 휴가가 보통 한 뭐 20일에서 30일 사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네. 약간 그 연수가 된 분들은요. 네. 근데 이제 연차 수당 지급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제 촉진을 하면서 뭐 1주 내지 2주 정도를 네.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라고 대체력도 없는데 네. 이거 이렇게 뭐 좀 거의 강제로 한다는 게 뭐 좀 문제 소지는 없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 그러면 사실상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사용 촉진을 강제 당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근로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와서 근무를 했다면 예. 그건 사용한 게 아니죠. 네. 근데 나와서 근무를 안 하고 휴가를 갔어요. 네. 그럼 어쨌든 사용을 한 거니까. 어떻게든 되긴 된다 이거죠. 네. 예. 근데 그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네. 사용 촉진을 했고 회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특정 일을 네. 사용을 하라라고. 근데 일이 바빠서 이 근로자는 나와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상급자들이 그걸 뻔히 봤습니다. 그냥. 아. 네. 너 휴가인데 왜 나왔냐? 뭐 그런 것도 네. 안 하고 예. 사실은 그 지정된 휴가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자 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를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당신 휴가니까 출근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라고 우리가 하는 큰일 나. 예, 명시적인 그렇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케이스는 예.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상급자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일한 거를. 예. 그거에 관련해서 그 대법원까지 갔을 때 회사가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권 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비록 사용 촉진 절차들을 다 밟았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휴가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없으니까 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연차 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의 또 월급을 급여로 또 생각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뭐 큽니다. 생활하시는 예. 그 봉급 생활자들 많은데 네. 좀 이게 좀 회사와 또 이제 근로자들 간에 좀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을 겪는 사례도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좀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그 비율을 좀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업무 상황들을 보면 네. 그 발생된 휴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네. 그러면 회사와 노조 간에 얘기를 해서 어느 자, 정도 합의를 봐서 50%까지는 사용 촉진을 하자. 예. 그런데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비율을 정해서 요 정도까지만 사용 촉진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미사용 부분들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 노무 상담 관련해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워낙 또 늦게 시작했고요. 예.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유민 공인노무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